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보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왜 드라마를 보라고 했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이 원작에 비해서 생략된 게 되게 많고요. 생략된 게 많고 등장인물도 조금 많이 줄었고, 그리고 예산도 여기서는 14억 엔으로 드라마가 나오는데 책에서는 16억 엔이었고, 16억 엔이면 몇 150억? 140억 되나요? 사이즈가 크죠? 오늘 드릴 말씀은 본 사람이 있을 거고 솔직히 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보다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주말에 조금 열심히 봤다는 걸 얘기 들었는데 혹시 안 보더라도 크게 상관없게 좀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저건 내 생각인데 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 원래 소설 원작이었다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 드라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만화 같은 설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장이 선수단이랑 같이 훈련을 가서 스모 선수들하고 붙어가지고 내던져준다던가. 이런 비교예요. 굳이 일본 직장인 럭비팀을 소재한 드라마를 우리가 왜 봐야 되죠? 일본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 럭비 실력이랑 머물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럭비가 변화해야 되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배구단 선수들한테 했어요. 배구단 선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야구단 중계권료 990억인데 배구 중계권료 남녀 합해서 40억이다. 자, 평균 연봉, 야구는 평균 연봉 1억 5천인데 배구는 평균 연봉 2억 5천이다. 내가 부담 좀 배구 안 해 라고 직접 선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럭비는 더하죠. 비인지 스포츠라고도 불리다가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시장도 없어요. 저는 올해 하반기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우리 읍면럭비단 현지 상품도 만들어 판매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물론 넷플릭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걸 좀 떠줘야 될 거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럭비를 소재로 한 윤계상 씨가 주인공으로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조금 앞서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격차는 많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내야 돼. 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후배들이 그 과실을 따먹을 거고, 충분히 매력적인 운동은 맞거든요. 그래서 일과 럭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원래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한전도 뭐 실업팀이니까 비슷하지만 저희처럼 하루에 운동과를 같이 하진 않잖아요. 일본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한국에는 없던 새로운 팀인데, 그 안에서 이들이 일과 럭비 속에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코칭 스텝대로, 선수는 선수대로 그 생활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중간중간에 배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근본적인 의문이고 저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예산은 14억 엔밖에 안 됩니다. 140억이에요. 근데 막 예산 작다고 그러고 동결되면 그 예산이 줄어들면 팀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예산의 한 8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맞죠? 근데 상대적인 관점으로 좀 봐줘야 됩니다. 아스트로스가 타 실업팀 일부 리그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상대적인 개념을 보자는 거고요. 싸우는 상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팀을 위해서는 좋은 훈련 환경, 우리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코칭 스텝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들도 분명히 회장님 개성진에도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분명 이건 제가 꼭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이 드라마를 좀 우리가 배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갈 거 없고요. 주요 대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인상 깊었던 대사.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보면 사장님, 네, 구단주를 겸하고 계시고 단장, 감독, 주장, 그다음에 에이스이자 스탠드업 국가대표인 10번 선수 위주로 대사를 주요 대사를 한번 볼게요. 먼저 시마모토 사장입니다. 굉장히 럭비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이는 70을 넘으셨어요. 소설에는 70이 넘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럭비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고 아버지가 럭비 선수였던 걸로 사실 나오고요. 하지만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본인은 하지 않고 단장이나 또는 그 단장이 발표를 잘하면 다른 임원에 의해서 다른 경영진이 결정하게 하는 이게 고난. 이분은 경영자입니다. 일본의 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를 경영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사장이지만 어쨌든 창립자의 친족이기 때문에 오너죠. 그런데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럭비를 할 이유가 없어요. 돈 쓰는 데거든요. 145만 원.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럭비에 대해서 좋아하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설명입니다. 예산을 안으로 깎자고 합니다. 14억 엔에서 7억 엔 안으로 깎자라고 그리고 우리 단장은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아까 그 상무님이 진급한 상무님이죠. 저분이 말이 이제 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이 끼어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맞아. 우리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야. 근데 그 동시에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야.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소통해서 좋은 제품을 제공하면 참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다. 말 그대로 제품과 서비스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외에 다른 커뮤니케이션 뭐가 있어? 바로 아스트로스야. 피난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이 제품으로서 소구할 수 없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뜨거운 그 무엇이 있다. 그게 아스트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본인이 럭비를 해서 그 매력을 압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본인이 럭비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비에 푹 빠져서 이 사람은 왜 럭비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럭비를 통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까지도 럭비가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제 회장님으로 가끔 듣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00% 공감을 잘 안 돼요. 스포츠는 스포츠지. 물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잘못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득권과 아닌 사람들 간에 늘 기득권 가진 사람이 유리했던 이런 풍토에서 스포츠야말로 당당하게 같은 조건에서 실력으로 보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약간 희열과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정점에 가장 격렬한 운동, 목숨을 구하는 운동이 럭비다 라고 이 사장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귀엽고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사장님 멘트 3가지를 따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의 그 인물 김미시마 단장입니다. 경영절 낚시의 에이스였죠. 경영절 낚시라고 하면 이 신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기존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여기도 예산 배분은 제대로 돼 있는지 성과가 안 나는 조직은 없애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조직은 키우고 말 그대로 회사 전체의 전략을 하는 데서 그 부서에서도 에이스였던 분이죠. 근데 상무와의 안 좋은 관계로 사실은 여기 후추공장, 후추는 페퍼가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고 원래 소설에는 요코하마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공장이 후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총무부장을 맡으면서 총무부장이 럭비 단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머릿속에는 럭비단은 비용을 충내기만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차라리 이걸 우승을 확 시키고 내가 돌아가
나는 본사로 가야 되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갈 기회가 있어도 안 가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럭비 정신과 동화되면서 럭비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고 유형으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빼죠. 돈은 돈대로 쓰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 버는 건 14억을 쓰는데 수익은 제로야. 예산은 그대로 쓰는데 성적은 선수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리기에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우승하고요. 약간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네 14억에 쓰는 조직인데 잘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그런다고? 야, 그게 비즈니스 같으면 진짜 없앴어 그런 비즈니스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럭비 단장을 하면서 선수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본인이 직접 감독도 스카우트 해보고 마침 그 감독이 또 본인 대학 동기죠. 그래서 결승전에 나가기 전에 감독이 단장한테 한마디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단장이 그동안 자기가 럭비단을 정말 싫어했는데 지금 나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가는데 요즘 감성은 아니에요. 그죠? 좀 혼발을 몰아주죠. 하지만 어쨌든 이 단장도 럭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로 대하다가 럭비만이 가진, 스포츠만이 가진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본인들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게 스포츠의 힘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럭비단을 싫어했던 사람이 그 결승을 한번 겪고 결국 럭비단을만 힘듭니다. 사실은 비용을 쓰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임원들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해서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흔드는데요. 이분 이러면 안 돼요. 저분이 직속 상가하는 데다가 저번에 임원대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객입니다. 다시와 아스트로노 지엔데스 이렇게 하죠. 운명노 지엔데스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아까 계속 제가 말했죠. 비용 쓰는 집단, 코스트 센터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포츠단을 비용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물론 배구 같은 경우는 TV 중계도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를 통해서 경기 있을 때마다 계속 신문에 나오고 온라인에 나니까요. 그러니까 OK라는 이름을 알리기에 좋은 수단인 거 맞죠? 그럼 그 외에 어느 정도 OK를 알리고 나면 그러면 그 배구단은 소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상을 생각하려면 숫자로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존재, 비용만 넣어보지 말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배구단도 그렇고 럭비단도 그렇고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그냥 감독입니다. 이분이 배우가 되게 유명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본 분이라서 되게 유명한 배우인 것 같아요. 되게 잘생겼고 이름도 사이먼 글로버는 약간 외국계는 아닐까. 어쨌든 이분은 대학 감독을 했습니다. 조난대 역비구를 3년 수긍시켰는데 결국 이 조난대 럭비부는 대학의 선배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선배들이 와서 막 경기 구단 운영에 관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이먼 감독은 그거를 다 못하게 하고 본인이 개혁을 이루어서 첫해 준승하고 그 다음에 3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죠. 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조난대에 있던 선배들과 럭비계 인사들이 쫓아내버립니다. 성적이 문제가 아니야. 말 안 듣잖아.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우연히 이 사이먼 감독 그 기사를 본 김미시마 단장이 이 사이먼 감독 기사를 보고 이제 사이먼 감독한테 연락을 하는데 대학교 때 동기였죠. 그래서 이 둘은 친구입니다. 친구라서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단장과 감독이 굉장히 시가지를 이루면서 호흡 잘 맞춰서 팀을 이끌어가죠.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단장이 감독님한테 가서 와달라 그랬더니 선수들이 자기를 인정하면 가지만 선수들이나 인정하면 안 갈 거야. 그리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선수한테 잘 얘기해 줄게. 우리 감독님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해 줄게 라고 했더니 아니야. 곧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선수들한테 편지, 특히 이제 아마 모든 선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걸 보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이 감독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감독이 이 선수들의 마음을 산 방법이 결국에는 각기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럭비만 해가지 뭐 럭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팀 스포츠는 결국 15명이 하지만 15は100になる 100이 し 될 수도 있고 噛み合わなければ0になる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は100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앞에 잘려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 저렇게 하고 다 설명을 해준 뒤에 플레이가 안 나오면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해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잘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분량이 쌓이고 기분이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상을 넣어봤죠. 주장입니다. 여긴 테스라고 나오던데 책에서는 다른 친구고 포지션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하고 또 같이 단장이랑 그 공장의 총부분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사무국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협회 상황이라든지 주요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의논을 합니다. 굉장히. 이 친구가 럭비장을 와서 응원을 실제로 오죠. 그다음에 주니어 마스터로스 그 코치 활동 다 하고 단장을 믿고 따랐더니 관중도 많이 늘고 실력도 좋아지고 좋은 감독도 모셔오고 근데 한 번도 위기가 오거든요. 대단히 안 놀리고 그래서 전력으로 싸워달라 우리 이길게 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이스입니다. 하마하타로 나오는구나. 이 친구는 실제로 이제 그 히로세 토시아키 아시죠? 히로세 토시아키가 실제 인물이고 그 선수를 이제 모델로 해서 나온 배우였고요. 스탠드오프 10번이죠. 아니요. 아닌가요? 14번인가요? 10중에서는 10번으로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차기 단장입니다. 근데 이게 직장과 럭비가 그냥 그대로 섞여 있고 공장 밑에 럭비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과 럭비가 막 섞여 있다 보니 이 단장과 선수 간의 대화가 일 이야기, 럭비 이야기가 막 섞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3시가 되면 돌변을 해서 도전하러 가거든요. 극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대신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럭비 선수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기적이고 좀 못된 동료들이 자꾸 잔업을 미룹니다. 평소에 네가 우리한테 피해주시니까 이 정도 좀 해. 그러고 자꾸 일을 미루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사들이 자꾸 나타나는 걸 이 단장이 알고 바로 잡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직원들을 이제 썩어 빠진 직원들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네. 우리 사사라는 후보죠. 후보인데 이 친구가 계속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를 하고 뭐 갑자기 뭔가 카트를 골프장에 팔았는데 그게 막 계약이 무산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 아니었어 라고 그런 얘기 하러 가는데 이제 가만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사이클론이라는 잘 나가는 1등 팀 우리를 좀 한정쯤 되려나요? 그 팀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때는 극중에는 35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니까 여기서는 36이 됐겠네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10번이니까 스카우트를 왔는데 나는 이 팀에 남겠다고 얘기합니다. 타키카와 상무 이분은 사실 조연인데 왜 이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생각했냐면 결국 인사학병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의견에 반대를 했다라고 키미시마를
생산 현장인 총장으로 보낸 장본인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게 밝혀졌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도 럭비를 아버지가 했고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럭비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나는 공부를 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시는 알고 보면 나 럭비를 잘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럭비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 럭비를 좋아해서 본인이 몸으로 당당하게 겨루지 못하지만 일을 할 때 저 생각, 저 자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대사들을 쭉 보고 이런 상황들을 쭉 봤을 때 꿈을 꿉니다. 우리는 아스트로스 같이 안 될 수 없을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배구단 단장으로 처음 왔을 때 5위를 했고 그 전 시즌에 4위 했었나요? 5위 했었나요? 전 시즌에. 그런데 감독을 바꿨고 그리고 팀 컬러를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팀 컬러를 완전히 바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브를 살살 넣어가지고 안 되지. 그럼 저쪽 이 친구 완전 돼가지고 공격당하니까 안 되지. 라고 많은 배구 관계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챔피언전까지 갔습니다. 5위까지. 변화하고 싶거든요. 전 럭비단 물론 배구도 열악하지만 배구보다 더 럭비가 열악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전보다 여건은 많이 좋아졌어요. 좀 더 럭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럭비를 소재로 한 것들이 계속 더 나올 거예요.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싶거든요. 이 드라마의 아스트로스처럼 될 수는 없어요. 알죠? 여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것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에 먼저 저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중간에 껴있어요. 회사 경영진의 입장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애기들. 반면에 선수단에서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듣거든요. 중간에 껴있어요. 중간자적 입장이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크기나 횟수만 다를 뿐이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갈등은. 근데 이거를 양쪽 다 다치지 않게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단장과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합니다. 나 뭘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어요.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비용 효율화하고요. 대신에 이 비용을 효율화하는 대신에 매출과 공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좀 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더 고민하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라는 게 우리 구단의 운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 내부, 우리 럭비단 우리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사내 구성원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우리 이제 연고지 베이스가 아니고 연고지가 광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쉽지가 않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팬, 그 다음에 사내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해가지고 좀 바꿀까. 지금 속도는 좀 느리지만 계약의 형태도 조금씩 바꿔가고 있고요. 또 그 회사 내에서 어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씩 바꿔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했고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과 스킨십이 괜찮아도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많이 반성했고요. 많이 격려를 하고 좋다 뭐 고생한다 어깨 툭툭 쳐주고 엉덩이 툭툭 쳐주고 좋은데 이렇게 따끔하게 조언할 때는 조언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건 적재 스킨십은 제가 이단장 저단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핑계를 대자면 그런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에 맞는 지도자 스텝을 발굴하고 영입 후 책임 있게
그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구단의 경영 환경과 철학을 일단 이해해야 될 거거든요. 동시에 현재 선수들의 장단점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량 향상과 전술과 전략을 개발을 계속해서 성적을 내는 게 기본적으로 감독 역할이겠죠. 목표여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감독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데이터라든지 현안에 대한 사항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선수와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감독님이 커버하지 못하는 양까지 코칭 스텝이 커버를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감독 코칭 스텝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1번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수하고 계속 긴밀하게 스킨십 얘기도 많이 하고, 장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거는 키워주고, 단점이 있으면 계속 너 이게 문제라고 피드백해주고. 그러면 선수들의 신뢰가 올 거고 인정을 받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팀마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이 선수들의 나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는 뭐 훈련을 게을리할 수도 있고, 또는 자세가 나쁜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스카우팅하는 것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전력 분석도 중요하죠. 이 중에 보면 사이먼 감독이 계속 전력 분석을 통해서 상대 팀이 예측하지 못하는 작전을 짜서 그걸 미리 연습을 해가고 본인 머릿속에 어떤 타이밍에 이 작전을 간다라고 굉장히 분석을 열심히 하는 감독이죠. 그리고 그 개발한 것들을 계속 선수들과 같이 이해시키고 반복함으로써 훈련으로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부단하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최대한 그걸 경영진을 설득을 해서 받아내요. 그런 좀 좋은 선순환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스는 결국 선수들이 필요한 부분에 코칭 스타프 감독이 지원을 건의해야 되고, 팀이 목표를 정했으면 자발적 행동을 위해 선수들의 공감을 요구하는 점 필요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장이나 에이스의 모습은 코칭 스텝의 메시지를 선수한테 전달하고 선수의 메시지를 코칭 스텝에 정확하게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 피치 위에서는 이제 카리스마 있고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피치 밖에서는 좀 더 따뜻한 형처럼, 따뜻한 친구처럼 해주는 주장과 에이스가 좋은 주장과 에이스가 아닐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장과 에이스는 본인의 이익을 일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장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진 구단주를 포함을 해서 럭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럭비단을 갖고 있으니까 이 럭비단의 일부 예산을 써가지고 짜릿해가지고 럭비만 갖고 있으면 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럭비단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 여건들 있잖아요. 럭비 협회,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상위단체들, 체육회, 그 다음에 이건 학교에서도 럭비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라든지 문화체육부라든지 공공기관, 언론, 이런 쪽과 계속 우호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구단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 당사자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가장 좋은 건 경기장을 찾아서 진짜 내 옆에 같이 했던 사람을 응원하는 게, 관심을 보이는 게 난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훈련 시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배려들, 제발 우리 선수들 눈치하고 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빠진 게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데 제가 얘기 안 하는, 우리가 프로스 같은 팀이 되기 위해서 선수들은 뭘 해야 될까요? 드라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지. 생각했는데, 우선은 거기서는 합숙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환경은 이제 일하는 선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운동만 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대학교 때부터 합숙 생활을 해왔고 합숙 생활을 확실히 하다 보면은 선수들마다 개인의 뭐 특징이나 그런 걸 다 알고 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좀 환경에서 좀 저희랑 좀 많이 다르고 좀 저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라마 보면서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합숙이 중요한 것 같다. 거기에 또 중요점으로 나오는 게 하마타라는 그 노른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 위치에서 내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팀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을 토대로 애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언해 주면서 좀 하나로 많이 끌어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하마타처럼 동료들을 다 하나하나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그런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계속 성과를 그 성과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팀도 일단 목표가 멘탈 코칭하면서 전국체전 우승이라는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달려나가고 성과를 내다 보면은 좋은 선수, 좋은 팀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했던 거지만 드라마를 보고 더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게 아직 저희 나라는 일본에 비해 확실히 럭비가 비인지 스포츠라 우리나라도 이 럭비라는 스포츠의 시장이 확대가 돼서 조금 럭비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럭비라는 스포츠 강국이. 그러기 위해서 최종은 뭘 해야 될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뭐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민은 왜 Y까지 동의할 수 있어 보이는. 근데 뭘 하지 해서 지금 생각을 그게 부족 안 해도. 저희 팀이랑 되게 많이 겹치는 점도 많다고 생각했고 좋죠. 뭐 여러 가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든가 뭐큰 패배를 겪고 나서 강해진다든가 저희 팀이랑 많이 겹쳐보였다 생각했고 특히 하마타라는 그 대표팀 선수랑 나나오라는 가상 선수가 저랑 많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걸 좀 느껴서 부상을 딛고 나온다든가 은퇴 이후에 새롭게 다시 럭비를 시작하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다들 생각했겠지만 시합장에서 그 뭔가 나나오라는 선수는 자기 약점을 극복한다던가 하마타는 자기 무릎이 부상당하는데 그냥 열심히 팀을 위해 기여한다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희생할 수 있을지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그 멘탈 가이드 시작해서 그 업무를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 경북을 위해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스포츠단들 음악입니다. 예, 럭비의 그 도사이드 게임도 우리가 이거 장고를 하나 하는 것보다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역시 럭비는 럭비대로 자기 나라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한국 문화가 있고 어깨는 어깨 문화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만들지 우리 여기 모인 선수들하고 우리 지도자가 같이 만들면 되고 그것을 사포트해주는 이 스포츠 그 구단주군에서 우리 경영진이 앞으로 소통을 잘 하면서 진짜 선수들의 선장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구단의 팀에 비교를 해서 이가 적다, 이가 안 된다, 이가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요. 역시 지금 우리가 말한 때 이 초반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결과내는지 또 결과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훈련밖에 없는 거고 또 훈련도 23명, 24명밖에 없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 내용을 육상해서 또 그렇게 그 실전마다 경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지 많이 우리도 선수들한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또 선수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OK 에로키단의 스타일을 만들고 우리 팀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가 스타팅, 또 16번부터 23까지 리자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역시 럭비는 1번부터 23은 모두가 주된 포지션이고, 또 지금 전략 전술적으로 선수를 바꾸면서 딱딱 역할을 맡아야, 거기서 역할을 해야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포스코좀 같이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잘 안 했다 아니고 23명 또 시합에 못 뛰면 그 선수들이 있고, 또 우리 회사 그 사포터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느끼게 되면은 승리보다 또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또한 승리를 해서 바꾸는 게 많지만, 그 바꾸는 것은 남을 바꾸지 말고 자기가 먼저 바꿔야 돼요. 남을 변화시키자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지, 그 자세가 실전마다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일상시 필드나 아니면 훈련 마당에서 강화한 거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에서 우리는 실전마다에서 자기가 어떻게 바꾸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변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도 기원이 올라가고 힘들지만 우리가 목표상 원팀 또 전국 제전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하시죠.